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이게 어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당장 귀에 꽂혀 있는 저건 뭐냐. 리어피스. 이제 일설은 저게 보청기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이어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청기는요 707 특임당장이 낄 게 아니죠. 귀가 안 들리는 특임당장 하겠어요? 보청기를 깨야 될 정도면은 임무수행 제대로 못하죠. 해야죠. 못하죠.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멀리서 뭔가 무전을 통해서 뭔가 지령을 예, 내리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라. 정보를 보충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엄이 이제 실패한 다음에 김현태 특임 당장이 왜 야외에서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완전히 그냥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는 거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저렇게 그러니까 이어피스 같은 걸 보면서 아, 뭔가 큰 약점이 잡혔거나 아니면 누구의 지령을 받거나 그런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장치가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 실수할까 봐. 예.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김현태 단장이 그러니까 한 문장을 완전하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딱히 이렇게 스마트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저런 장치를 태워서 내보낸 거 아닐까 싶어요. 자, SNS에 올라온 저 김현태의 인물평. 윤석열과 같이 골프 쳤다고 감격해서 눈물 흘렸다는 놈이 이놈 김현태 707 특임 단장. 1. 이 새끼가 티맵으로 국회 왔다며 질질 쳤자던 바로 그 새끼다. 2. 국회라는 랜드마크의 위치도 몰랐으면서 지하 1층 분전한 위치는 설계도면으로 잘만 찾아내 단정까지 해버렸던 바로 그 새끼다. 당시 CCTV 영상에도 직접 나오신다. 3. 국회 사무처 직원의 계엄 해제 소식을 직접 안내받고도 굳이 단전을 시도한 바로 그 새끼시다. 4.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과 이 새끼가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같이 술 처먹었다고 함. 이번 계엄 공모한 인간들도 다 눈에 아른거림. 야, 저렇게 막 자기 말을 바꾸는 건 좀. 야, 진짜 곽종근 입장에서는 곽종근은 윤석열이 직접 통화해서 스피커폰으로 마이크로까지 생중계돼서 의원들 끌어내라 여기에 있었다는데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이요. 저 김현정의 뉴스쇼가 좀 논란이죠. 지금 3주 휴가 갔다고. 안식 가셨다면서. 네. 근데 나도 이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번 읽어볼게요. 생방송 중 김현정이 한 말. 탄핵 전국에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빨리 결론 나야 되지만 지연 작전으로 시간 끌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시간 끌기로 재판 지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멘트가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러니까 김현정이가 사실 저거 사족이잖아요. 물타기, 양비론, 양실론 네. 섞어서 나는 공정해라고 말하고 싶은데 난 중립이야. 이재명 대표가 시간 끌기로 재판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때려놓고 나니까 윤석열 지지자한테 미안했단 말이지. 이재명 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저렇게 같은 라인에 두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 그래서 합성된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김현정이가 준성맘이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비아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이준석만 나오면 이준석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보이니까 저는 처음에 저 사진 봤을 때 이상한 걸 발견을 못했어요. 처음에 나도 자연스러웠어요. 네, 너무 어울려. 준성맘의 뉴스쇼. 자, 그게 왜 욕을 먹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언론인들. 이게 약간 좀 매너리즘 타성이라고 하는 건데 저런 거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친분 관계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 서로 사바사바가 되고 술 먹고 밥 먹고 뭐 무슨 정당이 생기면 정당에서 금액을 정치평론가한테 막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우호지분 만들어가는 거 구태 정치예요. 근데 진짜 언론이 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석희 정도, 김어준 정도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대구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요. 왜 탄핵 반대 집회도 하시는 분들이잖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해요.
아, 대구 잡사 때도 저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어제 일어난 음. 일이에요. 아, 나도 처음에 보고 야 저는 이게 대구 하면 옛날에 그 있었던 그 지하철 참사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 참사에 추모식이 추모식을, 있잖아요. 요거를 해마다. 하지 말라고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 대단한 놈들이다 진짜.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아유, 돈줄을 끊어놓으면 됩니다. 저도 제목 보고 이 기사 날짜가 언젠가를 계속 봤다는. 그러니까 이게 탄핵 반대 집회, 추모식 반대 집회.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는 거지. 자, 다음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스카이데일리 기자 출국 금지 조치. 지금 스카이데일리는요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구속시킬 정도로 그렇죠. 가짜 뉴스를 예, 폐간시키고. 일기 우리 같은 유튜브에서 저런 짓거리 안 하잖아요. 아무리 윤석열을 깔만한 게 있어도 내가 가짜 뉴스를 내면은 이 방송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팩트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1년에 한두 번 좀 잘못된 게 나가면 정정하고 사과까지 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이상하게 이 친구는 그것처럼 생겼다. 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그 출근부터 먼저 때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네. 다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정신 나간 내 말을 언론에서 이렇게나 키워줄 줄이야. 계란 부합판, 반헌법 내란 동조 발언, 연예인 악플 이런 거 언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땡땡 일보는 대한민국 현재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특히 이번에 김세론 씨 그 사망 관련해 가지고 그 언론들이 얼마나 그 악랄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 악플을 달았던 그 사람들만 비난하는 기사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죠, 진짜. 네. 전우용 박사님의 SNS. 검찰이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 반려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걸 보면 내란 범죄 진상 은폐 조작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향후 내란 진상 은폐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내란의 불씨는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네. 내란의 어마어마한 공범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버리는 그냥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가 핵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호처장 본부장의 영장 세 번째 반려. 이게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화폰 자료 삭제 지시. 검찰은 너무 투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들도 공범이라는 걸 정말 너무 목청 높여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나도 같이 공범이야. 김성훈 이렇게 수사하면은 우리도 달려 들어간단 말이야. 이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어요. 김성훈이가 지금 청소하고 있어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검찰은 먼지를 털면서 같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권영세 혹시 몰라서 적이 대선으로도 가야 되고 탄핵 반대로도 가야 되고 어느 쪽도 가지 못하고 있는 혹시 몰라서. 네. 다음 국힘 시그니처 메뉴. 아이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이 아이스면 탄핵 반대는 하시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여기 주로 이제 나경원 등이 쓰는 말이죠. 비상계엄은 잘못됐습니다만 탄핵은 반대합니다. 아니, 사연이 그럼, 있을 거라며. 그럼 어떤 죄를 졌을 때 탄핵을 찬성할 거야? 어떤 죄를 졌을 때? 자기네 돈 뺏어가면? 재산 뺏어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선거 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한마디로도 탄핵시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가겠습니다. 검찰 생명 연장의 꿈 요구르트네요. 명태균이 살아서 장까지 뭉개던 명태균 수사 검찰. 저게 검찰 생명 연장의 꿈.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다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오만 그 꼼수를 다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시간만 끌 뿐이지 다 밝혀집니다. 네. 다음 창원지검 명태균 부실 수사 이제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사건 이첩을 옮겼어요. 근데 세상 요란하게. 올라가면서 깡통으로 오르면 요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수사할 거예요. 야 이거 그림 잘 그렸다. 경남도민일보. 자, 다음 지금 최상목한테 국민의힘이 지금 그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없다. 명태균 특검은 없다. 거부권 써야 된다. 근데 최상목이 세상 찌질하게 나왔죠. 아, 그림 잘 그리네요. 찌질해 보여죠 원래는. 자, 어제 방송에 이 비하인드란 비하인드인데 원래 이제 4월에 보면 시간이 8시 40분으로 돼 있는데 대표님도 사실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얄짤 없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렸죠. 그러니까 저 시간을 이제 어때 얼마나 긴박했냐면은 지금 이 시간 방송 중인데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 푸나 뭐 어쩌고 오늘 간다고. 그러면 일단 정리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방송만 하면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방송 인터뷰도 일단은 준비돼야죠. 일단은 그게 뭐냐면은 다음 방송 시간을 다시 조정하고.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양반들도 약속이 있을 텐데 다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내가 생방송 중에 한 일이에요. 양해를 구하는 거야. 방송 끝나고 일찍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송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방송 그냥 합니까? 썸네일도 만들어야 돼요. 방송 구성지 만들어야 돼. 이재명 대표 오는데 질문지 하나 없이 할 수 있나요? 그럼 이재명 대표 오는데 거기에 포함된 자료 하나 없이 입으로만 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저 사진이 나왔다. 그래서 그 방송 4월의 봄을 연속해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빨리 왔고 그리고 생방송 중에 저 장면이 나갔어. 그 생방송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SNS에 막 올려. 그러니까 대표를 만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제 뜻밖의 수혜자 임세현 김남국. 왜냐면 어제 방송 중에 내가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안 가 집에. 그래서 대표 오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한 5분 가까이 늦었는데 사진 찍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와가지고 사진 대표님이랑 찍고 싶었는데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빠졌어요. 아니 난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일찍이 올려드렸거든요. 인터뷰 있다고. 자 임세훈도 득템을 했고요. 자 한 분 더 계십니다. 어제 가장 행복하셨던 분. 어제 우리 마차님은 어저께 정비원이랑 재판 갔다 온 길이었어요. 밥 먹고 올 거를 빨리 와서 썸네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재판 끝나자마자 왔어.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게 됐다.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할 때 마차님이 거기 갔는데 이재명 대표님 와서 이렇게 사진 찍으라 했는데 마차님이 옆에 안 찍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찍고 싶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고. 다만 내가 어저께 말뚝을 박아버렸어. 앞으로 대표님 5년 동안 못 본다. 지금 많이 가더라.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학교 선생이 사교육 업체 학원에 문제를 유출해요. 문항거래 213억 원어치를. 교사 최소 249명이. 그러면 쪽집게 강사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저런 유착 관계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평판만 좋아져도 그 학원 매출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야, 진짜 요즘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할 일이 많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으로 보이니 사교육 업체 사장이 교사 249명 문항장사를 돈 주고 문제를 사서 야, 이 학원을 다녔더니 성적이 잘 나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얘라 이 나쁜 새끼들아 진짜. 그러니까 성적 하나 때문에 저렇게 다들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이런 문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5학년도 민주시민 능력평가 3탄. 김건희의 각종 의혹 중에 가장 국민을 열받게 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점, 3번 공천 개입, 4번 내란, 5번 너무 표절. 정답은? 5개 다. 5개 다. 네. 여기에 거죠. 보면 이 사람들이 독해력이 없네. 그러니까 니들이 공부를 못한 거야. 여기에 이 문장의 문제의 방점은 가장이야. 가장. 공천 개입이죠.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열받게 한 것에 해당되는 것은이라면 다지. 가장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잘못된 거죠. 저거 싸우게 만드는 문제잖아요.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정답이 없네 그러면. 저는 가장 큰 게 이 사건의 위험수위가 가장 큰 게 내란이라고 봐요. 저는 4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댓글창에.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방송하는 시점 오늘 MBC 100분 토론이 나옵니다. 밤 9시에. 재밌을 것 같아. 이재명 대표 토론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100분 순삭. 정확히 말하면은 1시간 40분. 근데 광고 빼고 나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률 올려줘야지. 자, 재밌는 짤까지 마쳤고요. 자, 마지막 시간은 지금 음모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모론. 제가 방송하면서 가끔씩 하는 표현입니다. 음모론에 대해서.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처럼 정보가 제한돼 있으면요. 음모론이 활개를 칩니다. 원래.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안 줘. 그럼 음모론이 활개를 쳐요. 야, 누가 해먹었나 보지. 그게 이제 음모론의 시작 같은 건데 문제는 우리 방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쉽게 하는 방법이 음모론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극우 또는 뭐 진보 말할 것도 없어요. 음모론의 편 내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방송을 하는데 방송 의제를 이렇게 10년 넘게 한결같이 이 짓 하고 있으니까 요런 의제로 방송합니다라고 주잖아요. 텔레그램 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내가 보낸 자료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오잖아. 방송 앉는 순간까지 이걸 안 보고 와. 그런 사람들의 맥락이나 특성 중에 하나가 방송 내내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때리면 되잖아. 맥락도 안 되는데 시간 타이밍 안 되는데 이건 이렇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음모론을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저게 잘못됐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근데 받아들이는 나는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시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음모론을 던지는 사람이 가장 편하게 하는 건 첫 번째는 내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음모론을 던지는 사람들은 다 이익이 있어. 정치인이건 극우 언론이건. 그러니까 음모론을 던지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음모론이지만 뭔가가 정말 뭘 알고 저렇게 살을 붙여서 음모를 하는 건가라는 거 약간 있어 보이긴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대한민국 극우들은 음모론이 좀 심해요. 맥락도 안 되는 거. CIA가 온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배경 지식이나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그 빈 구멍을 뭐라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구의 이야기가 끼어들 수밖에 없고 자기가 이미 뱉은 말을 또 이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어 붙이다 보면은 그럴듯해지거든. 그렇게 음모론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 번 방향을 잘 타야 돼요. 내가 항상 하는 표현이잖아요.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입증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틀렸음을 시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방송 잘못 나갔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방향이 틀린 줄 알면서도 가는 거야. 그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붙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음모론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릅니다라는 얘기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음모론 같은 게 잘 빠지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경원이 약간 좀 영악하긴 한데요. 우리는 뻔히 보이잖아요. 나경원 헌재 선관위등 공무원 국적 검증 강화법 발의. 뭐 저럴 수 있지 하는데 최근 추세로 최근 분위기를 보면 뭐 중국 어쩌고저쩌고 협중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사람은 공무원 국적 검증 강화법이라는 게 사실은 저거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판사는 이중국적자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경원이가 과연 저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그냥 거예요? 다 헛소리예요. 지금 명태균 때문에 홍준표도 날아갈 것 같고 오세훈도 날아갈 것 같고 지금 웬만한 대선 주자들은 다 날아갈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언론에는 내 이름이 안 나오지? 왜 극우 세력들은 내 이름을 안 불러주지? 하면서 지 이름 한번 딱 얹어보고 싶어가지고 꺼낸 아이템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저 나경원이 낸 법안 내용 보면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외국인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그 화교들은 국적을 안 바꾸잖아요. 중국 사람들 국적 안 바꿔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이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소위 중국 동포들이 있죠. 소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도 큰 의미에서 화교예요.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공무원 임용이 관련해갖고 뭐 다 중국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이진 대변인이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이 정상적인 프로필이고 왼쪽이 그들이 만든 가짜 프로필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이어서 헌법재판소 쪽에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사실 서울특별 출신이에요. 이진 대변인. 아니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중국인이라고 딱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유학이거나 뭐 출장 가서, 주재원으로 주재원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명박은 일본 사람인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에 대한 혐중이라는 거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무 데나 우리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도 잘못됐지만 왜 중국의 임신부가 한국에 와서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봉변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이라는 아이템이 더 이상 안 먹히니까 그렇죠. 새로 찾은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을 대체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꽂으면 이상하거든. 겉보기에도 좀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중국을 꽂으면 뭔가 앞뒤 말이 맞는 것 같아. 북한을 욕하던 그 논리 그대로 중국을 욕하면 뭔가 먹힐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부정선거 왜 중국인이 끼어드냐고. 이유도 없어 맥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거든. 우리나라보다 그 인구가 막 20배 30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씩만 던져도 수천억이 모인다. 막 이런 논리죠. 애들은. 급기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구 선생을 중국인이라고 발언하는 놈이 김문수입니다. 그건 누구요? 나 김문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용만 우리 정선자께서 책임을 각오하라고 지금 그렇죠. 경고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PD 존다. 네. 자, 그러니까 근데 얘는 스킬이 그런 거. 김구 선생이 중국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뜨려요. 사실 지가 주장하고 싶은 건 김구 선생이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예.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음모를 한번 볼까요? 혐중 정서로 나오는 얘네들이 만드는 거. 화교 특혜 입학의 정착지 국립서울대학교.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중국인이 다 썰어가 버리고. 화교 특혜 언제까지 국민이 참아야 하나. 화교 특혜로 화교 자식은 의사가 되고 나 대한민국의 자식들은 쿠팡을 나르네. 그러니까 일부 저런 상황이 있겠죠. 예. 실제로요. 그렇죠.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의 자녀들이 한국에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쪽이 학구열이랄까 학업열이 엄청 높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거기다가 이제 그 건강보험을 외국인들이 다 뭐 이렇게 활용해 먹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외국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보험료보다 더 높습니다.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보면 외국인은 항상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보는 거죠. 중국말을 쓰는데 본인이 아니라 친척 데리고 와서 친구 데리고 와서 자기 보험 좀 내고 하더라.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다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불가능해요. 예, 신분증 같은 거 네, 추첨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어떤 경우는 수십 년 전 이야기, 비상대권, 박정희 때나 가능한 이야기를 꺼내와서 얘들 죽여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렇게 따지면은 뭐 북한 정당입니까? 북한 출신 조명철, 태영호, 지성호, 박충권이 저 탈북자 저 박충권이가 북한 사람인데 북한 사람.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지랄했더니 박충권이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표가 박충권 의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 닦잖아요. 에이씨. 대단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저 그구들이 저 문영배 헌법재판관 집 앞 아파트까지 몰려가 저지랄합니까? 가짜뉴스로. 뭐 포르노 본다 이런 식으로. 음란물 본다고? 사실 아니에요. 아니, 다 짜집게 가지고 실제로 그 봤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권성동이는 왜 내버려두냐고. 권성동이가 상임위 회의장에서 비키니 사진 보다가 들켰잖아요. 그건 음란 눈물이 아니라며. 자, 그래놓고 광주에 모일 때는 또 한 1만 명을 외부에서 동원을 해요. 여기 보면은 서울 아니면 경상도예요.
대부분 전주 하나 정도 빼고 나면은 그 광주 시민인 것처럼 거짓말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서 또 그걸 받아 쓰죠. 네.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근데 이번 탄핵 재판 어제는 뭐 증인들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저께 나왔던 것 중에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동영상을 뜨는데 부정선거의 증거로 국민의힘 민경욱이 찍은 영상을 들어가지고 야 부정선거면 다 1번 찍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제 웃음바다가 됐다고. 네. 미친놈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만 그러느냐. 거의 보수 개신교. 지금 보수 개신교 쪽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저 목사분들이 저는 음모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극우들한테 선동하는 기술인 거거든요. 저 목사님들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어제 그 MBC에서 보니까 엊그저께 고병찬 W교회 목사 대통령 권한자가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 정말 계엄이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계엄이 있구나. 목자 맞습니까? 아름다운 개념이라는 게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를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머리 하얀 어르신들 붙잡아 놓고 저렇게 목사들이 삐뚤어진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저 전 세계적으로요. 유럽 선진국들은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10%대로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 그 서양 사람들 보면 다 기독교 믿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 최근에 CBS에서 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개신교가 제일 낮아요. 14.3%. 불교, 천주교가 월등히 높습니다. 52, 48. 근데 그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신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부패 가장 높고요. 사회적 책임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비합리성. 비신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나친 전도,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여. 물론 일부에 한정돼 있는 얘기긴 하겠지만 저는요. 지금 현재 개신교 계시는 분들이 욕 먹기 싫으시면 저자들과 싸우셔야 돼요. 이 엄중한 시기에 말 한마디도 안 내고 있으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라는 걸 참칭해가지고 사입인지 뭔지 이번에 보도 보니까 정광훈이 돈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막 예. 가고 그러더만. 돈 유출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좀 교회 요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세금 내고 싶어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시간이 좀 한 2분 오버했는데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